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이 두 분 의상이 다 이렇게 LA가 딱 박혀 있는 거죠? 아, 오늘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태세 다저스의 전환을. 승리를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다저스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또 다저스의 우승을 예측을 했고 네. 뭐 정말 다저스의 또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기자이면서도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가슴 속에 LA 다저스 약간 아하. 그런 상징을 저 하는 차원에서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포스트 시즌 어제 시작했는데 메이저리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막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4승 2패로 우리 김지한 기자님의 정확한 예측과 예. 함께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 시리즈 MVP는 코리 시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 경기 끝나자마자 왠지 정현호 PD가 이제 카톡방으로 말씀드렸죠. 김문호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바로 이제. 뭐 가짜이라고 막 얘기하고 제가 몸둘 가짜 바를 미안해요. 몰랐는데 네. 근데 그때 사실 또 그 어떻게 보면 또 숨겨진 승자가 또 한 분 있어요. 김종현 아나운서가 제가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예. 4승 2패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쇼가 올라오고 아. 젠슨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것을 김종현 아나운서가 틀릴 것이다. 아주 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타고난 그 승자가 여기 또 부정적인 있습니다. 마인드가 아, 그게 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줄은 네. 몰랐습니다. 예. 진짜 경기에서의 승부는 어디서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역시 다저스가 이제 타선이 강한 대신에 이 마운드 좀 약하다고 봤는데 이 다저스의 마운드조차도 꺾지 못한 템파베이가 너무 타선이 약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컷쇼가 항상 가을에 약했잖아요. 항상 가을만 되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컷쇼마저도 템파베이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예. 결국 타격 부진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무키 배츠를 깜짝 영입한 다저스의 선택은 옳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무키 배츠가 또 6차전에서도 아주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홈런을 쐐기포를 쏘아 올렸죠. 지난 2월에 그 보스턴과 이 대형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다저스로 갔던 배츠였는데 확실히 이번 그 포스트 시즌 전체 통틀어서도 이 배츠가 그 전에 아무래도 월드 시리즈 우승을 보스턴에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실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또 안다고 굉장히 그 활약이 다저스의 큰 그 자산이 됐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 무키 배츠가 18경기에 나와서 홈런 2개에 8타점 그리고 2할 9푼 6리의 타율에다가 또 마지막에 이제 우승하는 그 6차전에서 또 쐐기포까지 쏘아 올리면서 아주 좋은 그런 활약을 펼쳤고 또 수비에서도 아주 발군의 그런 실력을 과시를 했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번 우승을 통해서 이 무키 배츠가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웠는데 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 보스턴과 이번에 LA 다저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팀에서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이 최초의 선수로 이번에 배츠가 기록을 또 해냈습니다. 배츠가 삼각 트레이드로 영입이 됐는데 사실 이게 윈윈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마에다가 미네소타에서 사이영 후보까지 올랐고 버두고는 또 보스턴 리빌딩의 키가 되고 있고 예. 세 팀이 다 웃긴 쉽지 않은데 여러모로 좀 대형 트레이드가 모두 다 행복한 결과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배츠가 이번에는 2020 시즌 내셔널리그 MVP 후보로 선정됐잖아요. 네, 2018 시즌에 앞서서 아메리칸 리그 MVP를 받았던 무키 배츠 선수 이번에도 오늘 발표가 됐죠. 이 내셔널리그 MVP 후보로도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 내셔널리그에서도 MVP 이 어떤 타이틀을 따내게 된다면은 네. 앞서서 이 프랭크 로빈슨에 이어서 이 양대 리그에서 모두 MVP로 선정이 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참 이 설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경쟁자가 이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매니 마차도 이렇게 또 두 명이 같이 경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무키 배츠가 또 월드 시리즈에서의 또 활약도 있었고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의 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부분을 등에 업고 간다면 MVP 수상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리그 MVP 후보들은 어떤 선수인가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호세 아브레이유, 뉴욕 양키스의 DJ 르메이유, 클리브랜드의 호세 라미레스 이렇게 세 선수인데 뭔가 이상하죠? 당연히 있어야 할 트라우스 이름이 없습니다. 아하. 항상 MVP 1순위 후보였는데 사실 시즌 개막 직전까지도 참가할 것이냐 마냐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아무리 트라우시라도 시즌 전까지 자기 몸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트라우스한테도 좀 굉장히 아쉬운 한 해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후보들을 만나봤는데 배츠가 이제 기록을 남길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저스랑 배츠는
2032년까지 함께 한다고요? 네, 지난 7월에 이 예비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었는데 배치와 다저스가 무려 12년 동안 이 3억 6,500만 달러의 미리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즌 전 상황이었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배치와의 다저스의 계약이 또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당시부터 이미 또 다저스는 이번 시즌 반드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를 좀 염두에 두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그 네. 월드 시리즈 우승만을 보고 이 배치를 장기 계약을 이제 조건을 걸었고 네네. 그걸 배치가 화답을 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이번에 이제 우승을 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뤄냈고 네. 앞으로 12년 동안 더 어떻게 보면은 다저스와 배치의 동행이 이어지는 현재 이 계약서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저스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왕조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치가 이 왕조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번 이 계약이 몇 달 전에 이 계약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좀 기대를 갖게 할 만한 그런 이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이 참 특이한 게 프리드먼 단장이 템파베이에서 짠돌이로 유명했던 단장인데 LA로 넘어온다면 첫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은 뷰러, 벨린저, 유리아스 이런 유망주들이 아직 LA에 있을 때 올해 꼭 우승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야, 2032년 제 읽으면서 2023년 오타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장기 계약인데. 네. 자, 그리고 월드 시리즈 MVP는 LA 다저스 코리 시거였죠? 역시 이제 만장일치로 수상을 했는데 비록 그 아로자레나의 엄청난 활약에 가리긴 했지만 다저스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 경신했고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MVP였기 때문에 두 시리즈 모두 MVP를 수상한 케이스가 됐고 이제 골든글러브 그리고 정규 시즌 MVP만 수상하면 코리 시거는 개인상은 다 획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네. 자, 여태까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다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터너가 경기 도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네, 이 내야수죠. 이 다저스의 저스틴 터너. 이 상황 때문에 사실 다저스가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뒤에 좀 있었었는데요. 6차전 그러니까 다저스와 템파베이가 이제 우승이 이제 결정이 됐던 이 6차전 전날에 이 터너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네. 경기 도중에 이 터너의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8회에 터너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저스가 이제 우승을 이제 거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곧장 터너가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아주 격리돼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요. 팀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우승 세리머니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도 같이 이제 함께 그라운드에 나섰는데 네. 여기서는 또 아내와 입맞춤까지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서 이 다저스 선수단과 가족은 물론이고 네. 또 같이 경기를 했던 템파베이 선수단들까지 지금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자택에서 최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았습니다. 아니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성인이면 그렇죠. 알아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징계감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팀 동료들 중에서도 젠슨 같은 경우는 심장 수술 이력이 있고요. 피더슨 같은 경우는 9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감독인 로버츠 감독도 암 수술 경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는 참 미국의 분위기가 우리랑은 좀 다르구나. 만약 우리나라가 한국 시리즈 MVP를 타고 아예 경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뛰어다니면서 와이프랑 이제 뭐 키스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송출된다 이 선수 매장될 것 같은데. 아마 강제 은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네. 분위기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이제 그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제재를 지금 예고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다사다난했던 메이저리그가 시즌을 끝내고 스토브리그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또 다른 리그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MVP, 실버 슬러거, 골든 글러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단의 이적도 있을 거고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누가 이제 KBO 리그로 넘어오느냐 외국인들이 아하,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양현종이라든가 김하성 등 메이저로 넘어갈 선수들의 이적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류현진 선수가 사이영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 오늘 그 미국 야구 기자 협회에서 발표한 이 아메리칸 리그 또 내셔널 리그 이 사이 영상 최종 후보 3명이 함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또 한 번 아메리칸 리그 이제 그렇죠. 사이 영상 후보. 작년에는 이 내셔널 리그 사이 영상 후보에 올라서 2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미네소타의 마에다 겐타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셰인 비버 네. 이렇게 류현진과 함께 이 사이 영상 후보에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인 선수가 3명 중 2명인 셈인데 세 선수 어쨌든 이번 시즌 기록들 짚어볼까요? 류현진부터 보면 일단 5승 2패 평균 자책 2.69 그리고 이제 마에다가 6승 1패 2.70인데 이 셰인 비버는 8승 1패 1.6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포디움에 입상했다는 것 자체에 기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론도 있고 최종 수상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 남은 셈인데 네. 류현진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에도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은 못했죠. 네, 작년에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투표를 가졌는데 거기서 1위표 1장 그리고 2위표 10장을 받아서 총 88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매체 제이컵 디그롬에 이어서 단독 2위에 오르면서 아주 또 이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 1위표 이 한 장이 또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 받은 그런 어떤 이 표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또 의미가 깊었었죠.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수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올해는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역시 그 포디움 입상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키스의 게리 콜보다 이제 앞섰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승이나 이닝 이런 부분은 콜이 앞서는데 세이버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 FWAR, BWAR 이런 수치들을 메이저에서도 이제 드디어 반영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좀 지표들의 이제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최종 후보에 올라간 선수들 중에서 마에다 겐타 있잖아요. 그래도 한일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도 마에다 겐타보다는 좀 많이 받았으면 류현진 선수가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미니 한일전이 또 펼쳐지겠군요. 네. 또 기대했던 게 김광현 선수 신인상이었잖아요. 네, 신인상을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이 내셔널리그 신인왕 최종 후보 3명에는 드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선발 7경기에서 3승 무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1.42 이 기록만으로는 아주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온 내셔널리그 신인왕 최종 후보를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의 알렉 봄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제이크 크로넨워스 네. 그리고 미러키의 데빈 윌리엄스 이렇게 3명이 올라가면서 아쉽게 이 김광현 선수의 이 신인상 이제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귀국해서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가 오늘 국내 첫 공식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좀 역시 류현진답다 싶었던 게 싸이 영상 후보에 올라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비버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솔직히 수상은 힘들 것 같다.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고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류현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그 행사가 이 국가인권의 위원회 거기에서 그 스포츠 인권 관련한 또 그런 어떤 행사에 이제 네. 참석을 해서 류현진 선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말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지금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네네. 네. 그 육아에 대한 고충을 좀 털어놨었어요. 자기가 지금 본인이 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모든 부모님들이 대단한 것 같다. 육아가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구 던지는 것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니까 네, 참 류현진 선수의 고충을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네요. 네, 또 류현진 선수가 김하성 선수나 양현종 선수처럼 메이저리그 진출 노리는 선수들에게 조언을 남겼다면서요. 역시 이제 그 격려를 해준다기보다는 그 선수들도 한국에서 커리어를 충분히 쌓았고 실력이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역시 류현진다운 멘트였습니다. 그 김하성 선수는 몸값 얘기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 트레이드 루머스닷컴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오늘 이 관련 이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올해 이 프리 에이전트 선수 상위 16명의 예상 계약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김하성 선수가 7번째로 언급이 됐고요. 이 규모가 5년간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앞서서 이 강정호 선수가 4년에 1,150만 달러, 박병호가 4년간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예상 규모긴 하지만 네.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 사이트에서 이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이 정도 파워를 갖춘 25살 유격수는 없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뭐 다른 그 매체에서는 김하성을 1억 달러 계약도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김하성 선수가 어떤 가치를 실제로 인정을 받을지 아주 또 주목이 됩니다. 그럼 추신수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매체에서는 2년 정도 메이저리 생활을 더 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달을 했거든요. FA 랭킹도 이제 60명 중에서 55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탑 선수들이 끝난 다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또 다른 이슈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먹튀 선수들, 고액 연봉 선수들은 구단에 잔류하고 싶어합니다. 스탠튼이라든가 JD 마르티네즈 옵션을 포기하고요. 대신에 구단에서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코로나 시국이 만들어낸 이번 스토브리그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소식은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정 PD와 김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어제 야구 끝까지 보셨어요? 저는 9회까지는 너무 일찍 끝날까 봐 걱정했는데 네. 저 이제 연장 끝나고 운동 가야지 했는데 결국 운동을 못 갔습니다. 아우, 정말 오래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새벽에 좀 일을 할 게 있어가지고 예. 좀 일찍 잤었거든요. 잤다가 깼어요. 깼는데 그때가 딱 다시 TV 틀어보니까 13회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아직도 야구에 막 이렇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하이라이트인 줄 나네요. 알았겠어요. 네. 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고역이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팬들이 봤을 때는 이 포스트 시즌 첫 경기부터 진짜 대단했어요. 역대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장 시간 신기록이 이제 경신됐고 이로써 이제 LG가 승리하면서 모든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이 5위 팀을 모두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내일 준 플레이오프 이제 있잖아요. 네. 좀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먼저 올라갔고요. 또 LG 트윈스가 또 이렇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올라오면서 결국 잠실 라이벌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을 야구에서 7년 만에 만나게 됐고요. 이번 시즌에서는 두산이 9승 1무 6패로 LG에 앞서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류중일 LG 감독이 단기전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다른 어떤 양상이 나올지 특히나 어쨌든 이런 가을 야구에서는 또 이 첫 경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예. 아마 첫 경기부터 상당히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선발 투수 명단 나왔나요? LG는 이민호, 두산은 플렉센이 나섭니다. 근데 LG는 앞서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너무 투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인인 이민호 선수가 최대한 이닝을 많이 던져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좀 안고 나서게 됩니다. 자, 두 분은 갈릴지 겹칠지 모르겠지만 네. LG 두산 중에 어느 팀 승리를 점치십니까? 제가 먼저 예.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예상을 하자면 저는 두산이 일단은 좀 이번에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상대 전적이나 좀 LG가 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좀 갈린다면 네네. 저는 한 3차전까지 풀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또 가을 야구 또 뭐 잠실 라이벌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는 그런 어떤 양상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LG가 1승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제 고우석 선수의 모습이 좀 불안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두산이 이제 시즌 마지막에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흥을 이어서 2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과감하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두 분 다 두산이네요. 네. 네, 네. 그렇지만 2차전과 3차전.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요새 그리고 이제 배구 얘기해 볼 텐데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당초에는 여자부에 비해서는 남자부의 흥행이 좀 부진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지금 흥행몰이 예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흥국생명이 당연히 절대 강자일 줄 알았는데 지난 토요일에 도로공사랑 풀세트 접전까지 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흥국생명의 일당 독주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부 여자부 둘 다 재밌는 리그 판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또 30일 주말부터였죠. 네네. 그때부터 이제 또 유관중으로 이제 또 치러지고 그렇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자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유관중 체제로 한 지 3경기째가 오늘까지 있었거든요. 예. 이 경기까지 모두 판매분 그 티켓 판매가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흥행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흥행에는 참 도움이 되는 이 순위 역전 네. 남자부 순위표가 진짜 생소해요.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OK랑 KB의 하위권을 예상했더니 이제 예. 거짓말처럼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돌풍의 팀으로 꼽았던 한국전력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서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네. 돌풍의 방향이 거꾸로 갔네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삼성화재랑 이 KB 손해보험 경기가 눈길을 모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4세트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삼성화재가 지금 또 리드를 가져가고 있네요. 네, 지금 4세트 현재 2대1로 앞서 있고 4세트에서도 현재 삼성화재가 11대 9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네. 삼성화재 바르텍 선수가 29득점, 네. 또 KB손해보험에서는 케이타가 38득점을 기록했네요. 아주 엄청난 그런 이 양팀 외국인 공격수들의 아주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이 케이타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특히나 토스가 느리고 블로킹이 낮은 우리나라 배구에 이제 딱 맞는 예. 타점 높은 장신 공격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케이타한테 공격 빈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즌이 계속될수록 케이타의 체력 관리도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케이타가 말리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가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케이타가 또 시즌 초반에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 전에 또 이 현대캐피탈의 다우디 선수가 또 우간다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두 선수 다 또 특징이 이 체격 조건이 또 신장이 2m가 넘죠. 넘고요. 예. 그리고 또 탄력이 좋다는 게 강점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외국인 드래프트제도 속에서 예. 이 또 이 아프리카 출신의 또 이 또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좋은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또 이런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또 이제 좋은 팀으로 또 우리 뭐 팀도 그렇고 선수에게도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도적인 그런 어떤 장점도 여기에 또 이제 활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긴 외국인 선수도 무작정 영입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단적으로 이제 OK금융그룹의 펠리페 같은 경우는 올해 4시즌째인데 매번 팀이 달라집니다. 예. 그것도 특히 이제 매번 대체 선수로 영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배구리그가 은근히 외국인 선수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치안이 안전한 나라 그리고 임금이 밀리지 않는다. 이런 점들 중요하죠. 때문에 예, 그렇죠. 은근히 그 탑급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OK저축은행 시절에 그 시몬 선수도 그렇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은근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여자부에는 오늘 흥국생명의 경기 현재 펼쳐지고 있네요. 네, 지금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네. 지금 4세트 현재 흥국생명이 2대1로 앞서 있고 4세트에 현재 현대건설이 19대 17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풀세트를 갈 수도 있겠네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지금 보니까 김현경 선수가 25득점, 네. 루시아가 10점,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는 루소가 16득점, 양효진 선수가 15득점 각각 기록 중입니다. 네, 뭐 지금 세트 스코어랑 점수를 봐도 그렇고 흥국생명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겠더라고요. 지난 도로공사전도 질 뻔했잖아요. 1, 2세트를 심지어 연달아 내줬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코보컵의 트라우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심지어 그 4세트에는 듀스까지 가서 정말로 질 뻔했고요. 예. 하위권으로 예상했던 이제 IBK라 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들 라자레바라든가 캐시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흥국생명의 좀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되는 리베로 불안을 상대 팀들이 좀 강력한 서브를 넣으면서 공략하고 있는 점이 지금 어우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김연경 선수가 있어도 흔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보면 각 팀들이 준비를 아주 잘하고 나왔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김연경이라든가 뭐 이재영, 루시아 이 삼각 편대를 어떻게 하면은 또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준비를 굉장히 잘해 나온 게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고요. 그만큼 김연경 선수도 100% 하지 않으면 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를 꼽으라면 두 분은 어떤 선수 지목하실 건가요? 저는 어쨌든 지금 1등을 이끌고 있는 팀이 사실 KB보다 OK금융그룹입니다. 네. 이 OK금융그룹의 돌풍을 이끄는 힘은 오바다 이렇게 보는데 오버 액션 세레머니의 주역인 송명근과 이 진상원 이 두 명. 네. 저도 옛날 그 지금 삼성화재 감독이 된 고이진 선수처럼 예. 오버액션 하는 선수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송명근과 진상원의 세레머니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위권은 똑같은 방법으로는 상위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두 선수가 좀 눈길이 갑니다. 네. 저는 그 여자부 흥국생명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네. 이 경기에서 역할을 했던 이 백업 세터 김다솔 선수 꼽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다영 선수가 좀 무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랬는데도 김다솔 선수가 새롭게 또 이렇게 가세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제 몫을 하면서 팀의 역전승을 이끌어냈는데 또 어느 정도 앞으로 역할을 해낼지 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뭔가 선수 선정에서 두 분의 성격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네. 들었습니다. 자, 정 PD와 김 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58분 날씨.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오늘 설악산을 비롯해 올가을 첫눈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가 되겠고요.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6도, 세종 영하 2도, 서울 영하 1도 등 많은 곳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물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를 비롯해 전국은 9도에서 15도의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